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위원 연결해서 또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얼마 전에 리포팅한 쌍용정보통신하고 비즈니스원 시켰는데 쌍용정보통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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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정보 네, 네 말씀해 말씀하시죠. 주시죠. 네, 쌍용정보통신은 주로 이제 하는 사업이 SI 쪽인데요. 이 회사는 약 40년의 업력을 가진 SI 업체입니다. 보통 SI 업체는 이제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삼성, SDS, LG, CNS, 포스코, ICT, 롯데정보통신, 현도호텔 뭐 이런 SI 업체들인데 대부분의 이제 모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것에 이 삼성정보통신은 이제 주로 공공기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공공기업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방과 스포츠 분야의 IT 서비스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쌍용정보통신 또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클라우드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이 회사가 과거에는 이제 IT 서비스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 기존의 IT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면서 구축 및 운영을 해주는 사업으로 최근에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고객을 베이스로 하지만 신규 고객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1년에 그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강화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에 본격화를 했고요. 이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회사는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 부서를 좀 오히려 증설한 거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난해 한 1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아마 이 회사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었는데요.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800억 대를 달성을 했는데 이 중에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2019년에는 5%대, 그다음에 2020년에는 10%대 매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30%까지 올라온 건 상당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주로 공공 부분에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한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격 교육에 관련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운영을 해왔고요. 이외에도 EBS 쪽에 EBS 패밀리 사이트 통합 운영 사업이라든가 인터넷 서비스 통합 운영 사업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또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보통 또 클라우드 업체 하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또 이런 기업들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구글 또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을 보통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고요. 동사 쌍용정보통신 같은 회사들은 이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을 해주는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MSP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국내에 이러한 MSP 업체들이 좀 일부가 있고요. 이 또 클라우드 서비스도 종류가 좀 다양한데 IaaS라는 거, SaaS, 즉 SaaS, Iaa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나눈 이유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라든가 네트워크, 서버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IaaS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SaaS라고 하는 거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제품군이라든가 한컴의 오피스 제품군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동사는 이러한 부분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시스템을 또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는 또 콤텍 정보통신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인수로 또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11월 30일에 거의 약 80%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강점, 컴택 시스템의 강점은 이 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인력 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이라는 게 기존의 IT 서비스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삼성정보통신의 보유 인력이 80여 명이 클라우드 인력인데 컴택 시스템에서는 약간 90명에 가까운 인력이 클라우드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통해서 삼성정보통신의 클라우드 사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했고 향후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양한 시너지 효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쌍용정보통신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올해 실적은 한 매출액 3천억 대 초반, 영업이익은 190억 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실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배경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클라우드 부분의 강화 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매출액은 한 24% 정도 성장하지만 영업이익단은 좀 큰 폭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이 클라우드 매출이 커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PR로 한 6배 정도가 됩니다. 국내 SI업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상장된 SI업체의 평균 PR이 한 20배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적이 지금 급격히 개선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비즈니스온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주요 사업이 스마트빌, 전자계약,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이렇게 나누는데요. 주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스마트빌 매출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각종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빅데이터 사업이 42.7%를 차지하면서 이 두 부분의 매출이 거의 90%를 차지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빌은 이제 고객들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고요. 이 빅데이터 사업은 시장이나 기업의 이런 세금 계산서나 다른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또 빅데이터나 또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그중에서도 또 어떤 투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안정적인 이런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고객이 좀 다양히 확보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바람에서 좀 성장폭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M&A를 통해서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 M&A를 여러 개 하면서 연간 실적 성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이제 넛집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스마트빌 쪽에 관련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2% 정도 증가하는 그런 영향을 미쳤고요. 또 2020년 11월에는 플래닛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빅데이터 사업 부분 매출을 한 158%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매출 비중은 작지만 또 전자기업 분야도 2020년 7월에 글로사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매출 크게 증가시켰고요. 올해는 2월에 시프티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스마트빌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A를 통한 실적 성장,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게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즈니스온의 M&A 이슈 주목해 보시고요. 또 작년에 자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또 어떨지 실적 전망과 또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여전히 또 성장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420억, 영업이익은 120억을 보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25% 정도, 영업이익은 34.7%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 스마트필 빅데이터 부분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 부분에 안정되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M&A가 지속되면서 또 실적 성장도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투자 전략을 본다면 올해 기준으로 이 회사가 좀 31배 정도 돼서 국내 그 비슷한 소프트웨어 유사업체에 비해서는 좀 높이 거래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성장폭이 높기 때문에 2020년에도 PR이 50배 중반이었고요. 지난해에도 43배 거래됐기 때문에 과거 이 회사는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는 주식이라서 현재의 어떤 PR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